오늘 준비한 내용 3월 3주차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일이 되게 돼요.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은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일이 되게 되고 변동성이 끝났다 라고 여기서는 있게 되지만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연동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인 미국의 금융시장은 그 다음 주 3주차 매월 3주차 금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대한민국 파생시장 만기일이 종료된 그 시점서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도래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게 돼요. 바로 이번 주죠.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3월 미국 선물 옵션 만기와 원유 및 주식시장, 즉 3월 3주차 글로벌 금융시장의 3월 미국 선물 옵션 만기 도래에 따른 변화를 좀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배포를 금한다는 점 참고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3월 3주차 금요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매우 함축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왔죠.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대형주 지수 S&P 500 지수가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녹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원유 가격이에요. WTI 기준 원유 가격이 되게 되고요. 여기 복잡한 내용이라고 여길 필요가 없죠. 하나만 보면 돼요. 파란색 선 올라가, 녹색 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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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선 올라가, 녹색 선 올라가. 말로 표현을 하자면 특정 기간에 이와 같이 주식 가격 지수와 원유 가격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는 파생시장 만기마다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 달리 표현하면 원유 업황 분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변동성이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같은 기간에 연동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팁이 존재를 하게 되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파생시장 만기 주간이 됐는데 어떠한 분석기관에서 원유 가격이 흔들리면 원유 업황으로 설명한다. 그것은 참고할 필요가 없는 곳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의 팁이 존재를 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파생시장 만기일마다 변동성이 커지죠. 변동성을 만들 때는 대형주를 사고 팔면 쉽게 돼요. 대한민국에서 대형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게 삼성전자예요. 대한민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 삼성전자의 주식가격이 흔들리는 것을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의 기업가치 분석으로만 설명한다? 그것도 땡이에요. 어렵지 않게 어느 곳의 내용을 참고할지 말지를 어렵지 않게 분간할 수 있는 두 가지 팁이 존재하게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에 일정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반드시 수렴을 하게 되지만 특정 기간에는 이러한 방향성에 반드시 수렴되지 않는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세계 그렇게 많은 경제학 교수님들께서 주식 투자로 억만장자가 됐다는 분이 드물게 되죠. 경제의 방향성에 반드시 수렴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 곳이 글로벌 금융시장, 파생시장 만기 주간마다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파란색 선 올라가면 녹색 선 올라가, 파란색 선 내려오면 녹색 선 내려와. 똑같이 연동된 거 같은 기간에 같이 주식 가격 지수와 원유 가격이 연동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죠.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나타낸 것은 이와 같이 상승 추세가 주식가격 지수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녹색 선으로 나타낸 원유 가격 지수는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이와 같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왜 같은 기간에 주식가격 지수와 원유 가격 지수가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는지. 두 번째는 왜 추세를 보게 되면 주식가격 지수는 상승 추세, 그리고 원유 가격 지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같은 기간에 주식가격지수와 원유가격지수가 연동되는 원리, 변동성의 원리예요. 변동성의 원리는 여러 지표로 볼 필요가 없이 2020년 3월 초서부터 지속해서 공유해 왔었던, 가장 많이 공유해 왔었던 글로벌 옵션 지수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 파생시장 만기 주간마다 특정 금융상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하락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글로벌 옵션 지수는 이와 같이 파란색 선을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가는 이러한 기간에 미국의 주식가격 지수 일정 부분 하락, 대한민국 주식가격 지수 하락, 일본 주식 하락, 유럽 주식 하락, 중국 주식 하락, 인도 주식 하락, 아프리카에 모르는 국가가 있지만 주식시장을 갖췄다면 그 나라 주식시장도 하락, 또한 원유 가격도 이와 같이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가는 기간에 같이 연동돼서 하락해 왔어요. 이게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의 원리고, 이러한 변동성의 원리를 모른 채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 뜬금없이 원유오팡,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원유 가격이 흔들리는 것을 설명을 한다면, 그러한 분석하는 사람은 금융시장이 글로벌 경제의 원유 오팡에 반드시 수렴되지 않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깝다. 알고는 있더라도 이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분석해서 직접 확인한 바가 없는 깝다. 그러고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in one ear, out the other,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앞서서 살펴봤었던 파란색 선 올라가면 녹색 선 올라가는 이러한 변동성의 원리, 변동성이 연동되는 원리는 이와 같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은 지표 2020년 3월 초서부터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었던 내용이죠.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 되게 되면 추가 폭락하고 계속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반동국면 진행됩니다를 설명했을 때부터 1년 가까이 그대로 이 지표를 진척도만 살필 뿐 그대로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원유 가격이 이와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앞서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주식가격 지수 올라가면 원유가격 지수 올라가, 주식가격 지수 올라가면 원유가격 지수 올라가와 같은 특정 기간에 연동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죠. 그러면 왜 주식가격 지수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데 원유가격 지수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일까? 두 번째 의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되겠죠.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은 어떤 분들은 그림을 갖고서는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니까 여기는 그림만 공부하는 곳입니다 와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게 돼요. 여기가 만약에 경제나 경영이나 아니면 성과평가 체계와 같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면 여기에 이와 같은 그림 자료를 나타내기 전에 수많은 분석 과정들의 혹은 수학 방정식, 확률 통계와 같은 분석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공개방송에서,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공개방송에서 그와 같은 석사 학위 논문과 같은 짓을 한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진행을 하고 결과인 이 데이터를 산출해서 시각자료로 돌려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가져온 내용이 이게 결과일 뿐이에요.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된다. 가격 차트 열고서는 선 찍찍찍 긋는 기술적 분석 내용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혹여 그와 같은 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실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살펴봤다시피 주식가격 지수는 고점대가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데 원유가격 지수는 왜 고점대가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되는가? 여기에 세계경제표준 미국의 설비투자 경기를 대표하는 지표 중에서 산업생산지수라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녹색 선으로 이 산업생산지수의 수명주기를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수명주기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어떠한 기업의 주식 가격이 됐던 어떠한 경제지표 지표값이 되게 됐던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쇠퇴기까지 상승하는 상승의 생애가 진행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면 소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라는 게 진행이 되게 돼요. 왜 불교 내용을 갑자기 가지고 나오게 됩니까? 이와 같은 수명주기 이론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시어리라고 말하게 돼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게 되면 반도체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스마트폰 새거 샀는데 몇 개월 뒤에 또 새거가 나오네. 수명주기가,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또한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생로병사. 사회과학에 들어가는 이 이론은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되게 된다는 매우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이와 같은 수명주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에 접목한 곧 지적재산권, 저희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산업생산지수의 녹색의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 출발된 산업생산지수가 쇠퇴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상승 생애가 종료가 되게 됐죠. 이후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귀향을 해야지 되는데, 태동기를 귀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중간에 있는 붉은 선은 뭡니까?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가 되게 돼요. 여기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산업생산 지수가 이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산업생산 지수는 현재 상승생애가 종결됐고 지금은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달리 표현하면 상승생애가 진행되게 되면 채널 4마디를 운행하는 폭을 갖게 되는데 지금은 제한된 범위 속에서만 반등이 진행되고 있게 돼요. 그리고 특히 이 반등이 진행되게 되면서 산업생산 지수의 고점대가 낮아지는 이와 같은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설비투자 경기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되면서 앞서서 살펴봤었던 원유 가격의 고점대가 낮아지는 하락 추세를 만들게 되죠. 또한 엑슨모빌과 같은 그러한 기업들의 매출도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방향성의 원인과 결과로 연동돼서 함께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지난 공개방송들을 통해서 여러 번 공유를 드려왔어요.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3월 3주차에 대형주의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에 연동돼서 원유 시장의 원유 가격도 고가권에 머물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분명히 이와 같은 기간에 연동되는 원리는 파생시장의 만기 변동성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을 이제 저 S&P 500 지수로 표현되는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3월 15일 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가 되고 미국 시간으로는 3월 15일이 되게 되죠. 3월 15일 날 나스닥 지수가 1.05%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아니 왜 3월 3주차 미국의 3월 3주차 금요일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로 다가가는데 왜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냐? 근데 보게 되면 이미 2021년 2월서부터 나스닥 지수는 고점대가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죠. 여기서 1% 넘는 급등이 나와봤자 여전히 대형주와는 다른 고점대가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조종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우존스 표본 30개짜리, S&P 500 대형주 표본 500개짜리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기 중소형주 특성이 더 강한 나스닥 지수는 이미 조종세가 진행되고 있고, 대형주는 왜 자꾸 이와 같이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 것일까? 언제쯤 저게 전환이 되게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내용 좀 공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위에 나타나는 게 앞서서 봤었던 나스닥 지수, 3월 15일 급등했었던 나스닥 지수, 밑에는 미국 달러 지수예요. 미국 달러 지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미국 달러의 유동성 공급이 증가되게 되면 이전보다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국 달러 양이 많아지게 되니까 미국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돼요. 달리 표현하면 미국 달러 선물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달리 표현하면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하게 돼요. 반대로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이전보다 미달러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니 가치가 올라가요. 달리 표현하면 미국 선물 가격이 올라가요. 미국 달러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미달러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즉, 이 현상을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미국 달러 지수가 하락하는 기간에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니 나스닥 지수는 반대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이 미국 달러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역의 관계를 갖게 돼요. 역의 관계를 갖는다고 말하려면 조회 가능한 역사적 데이터를 전체를 다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지 되겠죠. 자기가 말해놓고 거기 범위 속에서만 말이 되는 거 찍 가져와 놓고 역사적으로 역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보도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죠. 미국 달러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반대로 나스닥 지수, 주가 지수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반대로 미국 달러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반대로 이 주식가격 지수,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현상이 맞죠. 그러면 앞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현재 나스닥 지수가 미국 달러 지수와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해보게 되냐 하락하는 현상이 맞는 현상이라면 지금 대형주가 위에 머물고 있는 현상은 곧 변화가 나타났을 뿐이 없는 조건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지금과 같이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 말고 저희가 이 녹색 검색창에다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하루에 뭐 적으면 하나, 많으면 3개 정도의 포스팅 글을 올려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월, 화, 목 기간에는 미리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녹색 검색창에다가 조금 낯설지만 주상지라는 검색어를 적게 되면 이 첫 번째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의 약자 주상지라는 카페에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도 월, 화, 목에 매일마다 이제 시황을 한 가지씩 블로그에는 단편적인 내용을 적는다면 얘는 이제 기승전결로 좀 엮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월 25일 날 2020년이죠. 2020년 3월 25일 날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했었던 내용 중에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요 내용은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면 1년 가까이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처음에 이제 경제지표라는 것을 보게 되면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게 되지만 2020년 3월 25일 내용을 좀 확인하게 된다면 그 낯선 경제지표의 진척도만 살필 뿐 그다지 이제 분석하는 내용은 낯설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놀랍게 좀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방향성과 변동성을 미리 파악을 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나눠오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저희는 2020년 3월 초부터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2020년 3월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기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공유해 왔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공유해 왔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영상은 3월 13일자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공유해 왔고 특히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로는 변동성이 1개월과 3개월마다 파생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출렁이는 모습은 나타나게 되겠지만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 상방의 방향성을 가질 수뿐이 없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다각도로 검증한 내용들이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정이 나타나는 시기가 공포의 시기, 공포지수를 사거나 인버스 지수를 사는 시기가 아닌 코로나19 특수 환경성 속에서 가치가 증가될 수뿐이 없는 그 부문에 진입하게 되는 기회의 시기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2021년 3월 16일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이 동일한 내용, 동일한 말로서 동일한 표현을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번 지독, 중독, 고독 3독의 정진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매번 내려야 되는 의사결정의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의사결정 기준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콘텐츠를 나누고자 매번 3독의 정지는 지속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매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